음식 가져왔는데 어디에 두면 되나요? 현우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병원에서 금지한다고요. 하지만 손자가 시골 음식 가져와서 뭐해요? 병원 음식이 더 좋아요. 할머니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은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미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현우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괜히 나서지 마세요. 은미가 현우를 봤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요? 아이를 아는 다른 보호자가 다가왔어요. 면회 시간 아직 안 됐어요. 현우가 시계도 보지 않고 말했어요. 10분만 일찍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안 돼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아빠 보고 싶어요. 젊은 엄마가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애가 울면 다른 환자들 방해돼요. 나가서 기다리세요. 현우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은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가 우는데 좀 봐주시면 어때요? 아줌마가 뭔데 참견해요? 현우가 은미를 노려봤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저예요. 당신은 그냥 보호자일 뿐이고요.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면회 시간 꼭 지키세요. 매번 늦게까지 있으시는데 규칙은 규칙이에요. 3일째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은미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입지 않을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운동화 끈이 풀어져 있었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은미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의 자랑스러운 교수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병원 복도를 걸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은 순간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중요한 수술 2건을 미뤘어요. 교수회의도 빠졌습니다. 오직 준서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은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다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박현우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첫날부터 그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은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길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왔네요. 현우의 목소리였어요. 뒤에서 들려온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은미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면회 신청하러 왔어요. 매일 오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차림새가? 현우의 눈이 은미의 낡은 카디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은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우가 계속 말했어요. 요즘 지방에서 올라오는 보호자들이 많아서요. 대부분 의료진 말도 잘 안 듣고 걱정이에요. 펜을 쥔 은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준서를 만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현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1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의사들에게는 항상 고개 숙여야 하고 상급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들은 자꾸 무리한 요구만 해오고 어제도 선배 간호사가 말했어요. 현우야, 보호자들 너무 친절하게 해주면 안 돼. 그러면 더 많은 걸 요구하거든. 그 말이 현우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부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은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파? 조금. 근데 괜찮아요. 준서가 힘없이 웃었어요. 은미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직접 끓인 삼계탕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준비했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으면 안 돼. 엄마가 끓여왔어. 고마워요, 엄마. 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저 의대 공부 계속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나온 말이었어요. 은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런 소리를? 다리가 아직 감각이 없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엄마처럼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은미는 준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수많은 환자들을 살렸잖아요. 준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은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드님 상태가 어때요? 괜찮을 거예요. 은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병원 의사들 별로예요. 저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어요. 은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실력이 형편없어요. 현우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1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정말 답답해요. 환자 가족들은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현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처럼 당하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해. 왜곡된 정의감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아직 모르는구나. 진짜 의술이 무엇인지, 진짜 의사가 누구인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준서가 빨리 나아지는 것. 그것만이 은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미는 내일 챙겨갈 음식을 생각했어요. 준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더 챙겨야겠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서는 은미의 전부였거든요. 내일도 그 낡은 카디건을 입고 병원에 갈 거예요. 현우의 차가운 시선도 참아낼 거예요. 준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평복 입은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간절했어요. 4일째 아침이었어요. 은미는 또다시 그 낡은 카디건을 입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과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현우가 간호사실에서 나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50대 아저씨가 큰 소리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 음식이 너무 짜다니까.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저씨. 현우가 성큼 다가갔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저씨가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규칙도 모르고 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큰 소리 내면 어떻게 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은미가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우가 은미에게 돌아왔어요. 면회 신청하러 왔죠? 네. 은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현우가 은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매일 그런 음식 싸들고 오시는데 정말 필요해요? 은미의 손이 보온병을 꽉 쥐었어요. 아들이 좋아해서요. 병원 음식도 좋은데 뭘 그렇게까지.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뭔가 특별한 거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때 또 다른 보호자가 왔어요.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손에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음식 가져왔는데 어디에 두면 되나요? 현우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병원에서 금지한다고요. 하지만 손자가 시골 음식 가져와서 뭐해요? 병원 음식이 더 좋아요. 할머니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현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보호자들이 뭘 요구해. 밤샘 근무로 피곤했어요. 의사들에게는 하루 종일 시달렸고요. 누군가한테는 내가 우위에 있어야지. 가슴이 아팠어요. 은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미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고마워요, 젊은 아가씨.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현우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괜히 나서지 마세요. 은미가 현우를 봤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어요. 의사들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은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도 별거 아니에요. 특히 신경외과는.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정말 한심해요. 환자들 제대로 못 보면서 돈만 밝히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은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현우가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그때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면회 왔어요. 면회 시간 아직 안 됐어요. 현우가 시계도 보지 않고 말했어요. 10분만 일찍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안 돼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아빠 보고 싶어요. 젊은 엄마가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애가 울면 다른 환자들 방해돼요. 나가서 기다리세요. 현우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은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가 우는데 좀 봐주시면 어때요? 아가씨가 뭔데 참견해요? 현우가 은미를 노려봤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저예요. 당신은 그냥 보호자일 뿐이고요.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면회 시간 꼭 지키세요. 매번 늦게까지 있으시는데 규칙은 규칙이에요. 은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준서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였어요. 엄마, 또 뭐 가져왔어요? 미역국이야. 내가 좋아하는. 은미가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준서가 웃었어요. 고마워요. 근데 엄마, 왜? 혹시 밖에서 뭔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가슴이 짠했습니다. 은미는 애써 웃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준서가 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무슨 소리야? 간호조무사분이 엄마한테 좀 차갑게 하시는 것 같던데. 준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미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현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도 별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보호자일 뿐이고요.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오니 현우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현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안 돼요. 규칙이에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1년 전 아버지를 의료사고로 잃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을 믿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그것이 무고한 보호자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을 봤어요. 낡은 카디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소의 하얀 가운과는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아니라 엄마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미는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시선을 견뎌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서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요. 내일도 그 낡은 카디건을 입고 갈 거예요. 현우의 차가운 말들도 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무시도 견딜 거예요. 준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평복 입은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강했어요. 상처받고 있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5일째 오후였어요. 은미는 준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다리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거든요. 정말 다행이야, 준서야. 엄마 덕분이에요. 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 병실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은미와 준서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 빨리 와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은미의 몸이 움직였어요. 본능적으로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60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현우가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가슴을 붙잡고 쓰러졌어요. 환자의 딸로 보이는 여자가 울먹였어요. 현우가 환자의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데 현우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할 줄 몰랐어요. 응급실에 연락해요. 빨리.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응급실에 큰 사고 환자들이 와서 당직 의사도 모두 수술 중이래요.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한대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현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난 그냥 간호조무사인데. 자신의 무력함이 느껴졌습니다. 은미가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을 살짝 들여다보고 맥박을 체크했어요. 가슴 위치를 만져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급성 대동맥 박리예요. 은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현우가 돌아봤어요. 뭐라고요? 10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은미가 일어섰습니다. 아줌마가 뭘 안다고 나서요. 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제까지 무시하던 그 보호자가 갑자기 의학 용어를 쓰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당신이 뭔데? 하지만 은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어요. 수술실 준비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네. 누구세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환자가 죽습니다. 은미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현우가 은미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당신이 뭔데? 현우는 화가 났어요.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보다 더 아는 척하니까요. 시골에서 온 보호자 주제에 은미가 현우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손 떼세요. 지금. 단 한마디였지만 현우의 손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은미가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수술 도구 준비하고 마취과에 연락하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마치 평생 수술실을 지휘해온 사람 같았어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전화를 걸었어요. 은미는 환자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누구세요? 의사세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아버님이 위험합니다. 딸이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어요. 은미가 환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혼자서도 능숙하게 했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일처럼요. 수술실로 옮겨요.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뭐지? 이 사람이 정말 그냥 보호자야?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어제까지 자신이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의사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수술실로 향하는 은미의 뒷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당당했어요. 마치 평생 병원을 지배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준서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현우가 중얼거렸어요. 당연하죠. 준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인데요. 현우가 준서를 봤습니다. 엄마가 뭐 하시는 분인데요? 의사예요. 준서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현우의 머리가 띵했습니다. 의사? 의사라고? 네. 신경외과 교수세요. 준서의 말에 현우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신경외과 교수? 자신이 그동안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신경외과의 교수였다고? 30분 후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은미가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환자 딸이 울먹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현우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자신이 그동안 한 모든 말들이 떠올랐어요. 이 병원 의사들 별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온 보호자 주제에. 당신은 그냥 보호자일 뿐이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준서가 말했어요. 역시 우리 엄마야. 현우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라고? 네. 우리 엄마는 신경외과 교수예요.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 중 한 분이죠.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현우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교수님께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은미가 현우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제 아버지 수술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도 급성 대동맥 박리였는데 의사가 없어서 은미의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말을 했는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은미는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평복을 입은 진짜 의사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였어요. 현우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미가 다가왔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다시 그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은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가 일어나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요. 제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교수님께 그런 끔찍한 말들을. 은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 별거 아니다. 시골에서 온 보호자 주제에 당신은 그냥 보호자일 뿐이다. 현우가 자신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뇌었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미의 가슴이 아팠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무식했는지. 현우의 주먹이 떨렸어요. 1년 동안 저는 무엇을 한 거예요? 앉아요. 천천히 얘기해요. 은미가 현우 옆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년 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은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급성 대동맥 박리였는데 의사가 없어서. 현우의 목소리가 막혔어요. 그때 담당 의사는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수술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의사들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호조무사니까.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의사들에게는 하루 종일 시달리고 윗사람들 눈치 보고. 현우는 자신의 비참함을 털어놓았어요. 누군가한테는 제가 우위에 있고 싶었어요. 보호자들한테라도. 그래서 환자 가족들에게 그렇게 했던 거군요. 네. 처음엔 저도 환자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었는데. 현우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선배들이 보호자들 너무 친절하게 해주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아세요? 병원에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있어요. 은미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현우 씨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현우가 강하게 말했어요. 제가 약해서, 제가 비겁해서 무고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현우는 계속 말했어요. 특히 교수님께. 어떻게 그런 말들을. 아버님 사건 다시 조사해 볼게요. 은미의 말에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제가 보건복지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은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소영 국장님께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걸었어요. 국장님, 최은미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네, 특별감사팀 파견 부탁해요. 의료사고 은폐 가능성이 있어요. 전화가 끝났습니다. 3일 후에 감사팀이 와요. 은미가 말했어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은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라면 해야 할 일이죠. 제가 그렇게 모욕했는데 그것도 이해해요. 아버님을 잃은 아픔 저도 알거든요. 은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요. 네, 꼭 달라지겠어요. 현우가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준서가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엄마, 여기 있었구나. 응, 준서야. 준서가 현우를 봤습니다. 혹시 울고 계셨어요? 현우가 당황했어요. 아, 그게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준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무서워 보이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현우가 작게 웃었어요. 정말 훌륭한 아드님이네요. 고마워요.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일 후였어요. 특별감사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년 전 담당 의사는 정말 음주 상태였습니다. 수술 전 알코올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병원에서 이를 숨겼어요. 현우의 아버지는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현우에게 찾아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의 잘못이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현우가 울었어요. 은미가 현우 옆에 서 있었어요.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현우가 은미를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욕했는데 오히려 도와주시고 괜찮아요. 은미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장이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자 가족 상담 문화도 개선하기로 했어요. 보호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고요. 환자와 가족들을 진심으로 도우자고요. 계급이나 지위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고요. 평복 입은 명의가 보여준 진정한 의술의 마음을 본받자고요. 현우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주 후였어요. 준서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은미는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왔어요. 오늘은 평소 입던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돌아왔거든요. 엄마, 정말 꿈 같아요. 준서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은미의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그때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퇴원 축하해요.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졌고 눈빛도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현우 씨. 준서가 인사했어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교수님 같은 좋은 의사 되실 거예요. 현우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의 의사들 별거 아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준서가 은미를 봤습니다. 엄마, 저 꼭 엄마 같은 의사가 될게요. 그래, 준서야. 은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네, 약속해요.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현우가 은미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은미가 놀랐어요. 네. 교수님을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 환자를 돕는 게 뭔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조무사로는 한계가 있어요. 더 전문적으로 환자들을 도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은미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힘들 텐데 괜찮아요? 네. 꼭 해낼 거예요. 조언 좀 해주세요. 현우의 목소리에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면회 시간 지났나요? 80대 할아버지가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현우가 버럭 소리쳤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오세요. 현우가 할아버지를 부축해 드렸어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손자를 보러 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현우가 정말 친절하게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은미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은미는 뒤돌아봤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환자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교육도 시작되었어요. 무엇보다 현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김씨 환자가 은미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덕분에 살았어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은미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김 씨의 딸도 함께 왔었어요.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도 정말 친절해졌어요. 매일 아버지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다행이네요. 은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개월이 지났어요. 준서는 의대 공부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엄마, 오늘 해부학 시험 100점 받았어요. 잘했어, 준서야. 은미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가 환자를 살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준서야, 환자만 살리는 게 의사가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현우 씨처럼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하는 거야. 그것도 의사의 일이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의사가 될게요. 준서의 꿈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현우는 간호사 시험 준비에 매달렸어요. 퇴근 후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가끔 은미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어요. 교수님, 이 부분이 어려워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은미는 언제나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병원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환자 가족 상담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직원들의 인권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되었어요. 무엇보다 현우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도움을 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제가 휠체어 가져다 드릴게요. 아가씨, 아이가 우니까 이쪽 상담실에서 쉬세요. 예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이 현우를 찾기 시작했어요. 현우 씨가 가장 친절해요. 현우 씨만 있으면 안심이 돼요. 3개월 후였어요. 은미가 다시 그 낡은 카디건을 입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른 환자를 돌봐야 했거든요. 간호사실에서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은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어요. 합격했어요. 간호사 시험에. 정말요? 축하해요. 은미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이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현우 씨가 열심히 한 거예요. 아니에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의술.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정말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실 거예요. 은미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처음 마음 잊지 마세요.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준서가 은미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갑자기 왜? 엄마는 환자만 살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살렸잖아요. 준서의 말에 은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현우 씨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도 의사의 일이겠죠? 그렇지, 준서야.
은미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몸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는 거야. 저도 그런 의사가 될게요. 준서의 다짐이 단단했습니다. 6개월 후 현우는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되었어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모욕했던 그 보호자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기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죄송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서도 의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고 있었어요. 은미는 가끔 그 낡은 카디건을 입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평복을 입었지만 누구나 그녀가 진짜 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우 같은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할 수 있는 진짜 의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의술은 옷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평복 입은 명희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 영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우처럼 변화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켰거든요. 따뜻한 마음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였어요.